가지고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본 산에서 잘 나온 돌의 석질도 고인돌과 같은 것이었다. 울투문 광물, 서경, 사장석, 고창의 고인돌군과 그 뒷산의 암석들은 구성 광물과 조직이 있어서 완전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장비도 없던 3000년 전의 사람들은 거대한 암석을 어떻게 잘라냈을까? 우리는 현대식 채석장을 찾아서 재래식으로 돌을 절단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이렇게 놓으면 이것이 동그랗게 되지만 여기는 밑에는 좁고 위는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구멍에다 넣어놓고 여보세요. 이렇게 됐는데 이제 좁으니까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걸 때리게 되면 요 넓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가면서 자꾸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벌어지죠. 쐐기를 받고 10여 분을 내리치자 돌은 쉽게 갈라졌다. 돌이 절단된 면엔 쐐기를 박은 흔적이 선명하게 남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쐐기를 이용하기 전엔 어떻게 돌을 잘라냈을까? 그 이전에는 이만하게 크게 삼각형으로 파게 됩니다. 삼각형으로 파고 그만한 나무를 대추나무를 바짝 말려가지고 거기다 바짝 이런 걸 막 때려서 대추나무를 여기서 박아놓고 거기다 물을 붓게 되면은 계속 반복해서 물을 이제 붓게 되죠. 그러면 대추나무가 자꾸 불게끔. 그러면 대추나무가 이렇게 생긴 대추나무가 불어나면서 3000년 전에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재인 돌과 나무를 이용해 돌을 자르지 않았을까? 우선 돌을 이용해 구멍을 판 뒤 그 구멍에 마른 나무를 박고 계속 물을 부으면 나무가 팽창돼 돌이 잘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돌로 쪼았던 흔적이 남게 된다. 매산 마을에도 이러한 돌을 자른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안반에서는 어렵지 않게 잘린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쐐기를 박으면 절리면 때문에 그냥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면하고 여기 만져보면 다릅니다. 이 자체가. 일단 그 규칙적이 매듭지 못하고 득득하는. 그러니까 금속기가 아닌 하나의 돌을 이용한 또 강한 돌이겠죠. 이보다도 팠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잘린 면은 모두 전리면. 그러니까 돌에서도 비교적 쉽게 잘리는 면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산속 여기저기에는 채석 후 남겨진 것으로 보이는 돌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매산마을의 고인돌은 바로 뒷산에서 돌을 채석해와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고인돌은 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채석해온 돌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채석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3000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 돌 다루는 기술이 상당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이 쐐기의 원리를 알고 있었고 또 돌의 전리면, 즉 돌에도 잘 잘리는 면이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라낸 돌을 어떻게 운반해서 고인돌을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우리는 이 고창군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이 고인돌 축조 과정을 재현해 보았습니다. 고인돌을 직접 만들어 보기 위해서 우선 고인돌에 쓸 돌을 구해야 했다. 덮개 돌은 받침돌 위에 안정감 있게 올려져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평평한 것으로 골랐다. 거북이등처럼 둥그스름해요. 거북이등처럼. 이제 돌을 행사장으로 옮겨야 했다. 우선 돌의 무게를 재기로 했다. 돌의 크기를 직접 재서 무게를 환산해보니 9.8톤. 그러니까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9,800kg이다. 1m 90cm입니다. 보기보다 만만치 않은 무게였다. 우선 돌을 굵은 끈으로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9.8톤의 중량을 들 수 있는 포크레인을 이용해 돌을 들기로 했다. 현대식 장비를 이용했는데도 돌을 들어 올리기는 쉽지 않았다.
3000년 전 고인돌을 만들 땐 사람의 힘만으로 옮겨야 했을 것이다. 지난 10월 고창군에서 열린 고인돌 축제 행사 중에 그동안 준비한 고인돌 축조 과정이 재현됐다. 일반적으로 어른 혼자서 들 수 있는 무게가 50kg라면 200명이 동원돼야 9.8톤의 돌을 끌 수 있다. 그때 당시의 도구로 봐서 나무 정도는 자를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니까 충분히 통나무를 잘라서 구름마차를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농업시대라서 이 동아줄을 꼴 수 있는 충분한 자연섬유가 있습니다. 그 자연섬유로 이렇게 굵은 동아줄을 만들어서 그 구름마차를 이용해서 밀고 당기고 그랬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통나무를 이용하면 훨씬 적은 힘으로 끌 수 있다. 땅의 상태나 통나무의 굵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그냥 돌을 끌 때 절반 정도의 힘이면 끌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9.8톤의 돌은 100명 정도면 끌 수 있는 것이다. 우선 그보다 적은 인원을 동원해 끌어보기로 했다. 동원된 인원은 85명. 통나무를 이용해 돌을 끄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돌은 조금씩 움직였다. 통나무를 옮기고 돌을 끌고 또다시 통나무를 옮기고 돌을 끌기를 반복했다. 이렇게 고인돌이 세워질 장소까지 70m를 끌고 가는데 4시간이 걸렸다. 이제 받침돌 위에 돌을 올려야 한다. 2개의 받침돌 사이에 흙을 쌓아 산처럼 만든 뒤 그 위로 덮개돌을 끌어올린다. 돌을 받침돌 위에 완전히 올린 뒤에 받침돌 사이에 쌓았던 흙을 파냈다. 흙이 제거되면서 고인돌이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받침돌 사이에 흙을 쌓아 산처럼 만든 뒤 덮개돌을 올렸던 흔적은 지금도 고인돌에 그대로 남아있다. 받침돌과 덮개돌 사이에 지금 흙이 지금 밀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 덮개돌을 올릴 때 받침돌 위에 흙을 덮고 올린 후에 흙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 당시 흙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창엔 또 하나의 고인돌이 세워졌다. 이 고인돌 축조 과정을 재현해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의 사회 규모입니다. 우리가 이 9.8톤의 덮개돌을 이용해서 고인돌을 만드는데 동원한 사람은 85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산 마을의 이 대형 고인돌을 만드는 데는 얼마만한 사람이 동원되어야 할까요? 그것을 계산해 보면 당시의 사회 규모를 유추해 볼 수가 있을 텐데 말입니다. 우선 이 돌의 무게를 계산해 봐야 합니다. 이 대형 고인돌의 그 덮개돌은 그 가로가 3.7m, 세로가 2.9m, 그리고 측면의 길이가 3.78m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돌의 비중을 곱해주면 이 돌의 무게가 나오는데 97.3톤입니다. 우리가 만든 고인돌보다